Standard Output FM. 안녕하세요. 스탠다드 아웃 87화 시작합니다. 패트리온과 팟빵, 카카오 통해서 후원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을 계속 즐기고 계시다면 후원 부탁드립니다. 카카오는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오시면 왼쪽에 QR코드가 있죠. QR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팟빵은 팟빵 로그인 후에 후원하기 혹은 정기 후원 기능도 생겨서 거기서 하실 수 있고요. 패트리온도 저희 홈페이지 왼쪽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메뉴가 있어서 거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하셔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방법이긴 합니다. 너굴님이 말을 잘하시네요. 왜요? 너굴님이 아까 방송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아니요. 이라고 했으면은 협박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말하면서 내가 협박을 하지 않고 말할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협박이 돼도 아무런 의미 없는 협박이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 따위 방송이야. 말을 부드럽게 잘하셔서 오늘 당장 그만. 감탄했습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안 나갔는데 아무도 항의하는 글이 없고. 네네. 85화. 그래도 가끔 들을만해요. 저는 요즘에 그 에어컨 산 다음에 네. 듣고 있어요, 집에서. 에어컨 산 다음에? 삼성 에어컨에 그 빅스비라고 AI 스피커가 달려있거든요. 빅스비가 에어컨에도 들어갔어요 이제. 네, 근데 훨씬 편해요. 그 별도 스피커 사는 거보다. 네. 에어컨에 달려있으니까 집 중앙에 있잖아요, 걔는 또. 그리고 걔가 좀 커서 그런지 소리도 나름 괜찮고 팟빵이랑 제휴돼서 스탠다드 아웃트로조를 잘 말하면 알아들어요. 가끔 못 알아듣는데 근데 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이런 것도 그렇고 네. 틀어달라 그러고 얘랑 거실에서 놀고 있으면 그냥 듣기 좋더라고요. 그 어떤 스마트 스피커보다 좋아요. 아이가 아직 말을 자유자재로 할 줄은 모르죠. 네, 근데 가끔 그거예요. 따라 하려 그래요. 뭐 비비 막 이렇게 말을 하려 그래요. 저희 집에 구글 홈 미니를 가져갔었는데 밤새일 것 같아가지고 아내가 당장 치우라고 애들이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쵸. 사실 너무 재밌고 그런 거 보면 저는 좀 약간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저거를 굳이 막아야 되나? 물론 내가 밤 시간에 그거를 틀어준 건 잘못인 건 알겠어요. 자야 되니까. 근데 낮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내는 약간 거부감이 있고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저는 어차피 이런 세상에 살 건데 저 기기 그리고 사실 하루 정도 갖고 놀면 더 이상 안 갖고 놀잖아요. 그걸로 뭘 하겠어요. 맞아요. 애기들이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 그러니까. 스마트폰 빼고는 네. 질려해서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디지털 기기에 너무 또 아이들이 막 매료되는 모습을 보면 사실 무서운 마음도 있거든요. 스마트폰 줘보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 거가 이제 좀 감정이 복잡해지죠. 귀로 듣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눈으로 보는 거는 그래도 귀로 듣는 거 별로 없기는 해요. 사실 콘텐츠가. CP님 얘기하신 것도 에피소드가 있지 않나요? 뭐요? 저희가 방송 이름을 바꾸고 있었잖아요. STAOut.FM에서 스탠다드 아웃으로. 맞아요. 근데 STAOut.FM은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없어서 그래서 바꾼 거예요? 네, 빅스비가 못 알아들어서 스탠다드 아웃 한글로 팟빵에 네. 바꾸고 맞아요. 그때까지 제가 안 바꿔가지고 STAOut.FM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집에서 빅스비 쓰는 분들은 들어보세요. 그걸로. 구글 얘는 안 되나? 구글은 시리나 안 돼요. 구글 이런 건 안 되나요? 구글은 팟캐스트 지원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처음에 홈미니 사서 홈미니 사고 심지어 유튜브에서 그 행사했었잖아요. 그래서 받아서 집에 세대가 있는데 네. 어이구. 좀 무서워요. 같이 대답하면. 근데 아무튼 그걸로 해서 막 이제 팟캐스트 듣고 싶어서 막 해봤는데 도저히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설정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아는 분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 집은 미니를 그 블라인드 기계랑 연결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구글이었나요? 오케이 구글 블라인드 내려줘 하면 블라인드가 쭉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필요를 느꼈어요. 저희 집도 지금 지난번에. 연동되는 게 그 샤오미 청소기 그 뭐지 로봇 청소기 네. 그거랑 그다음에 LG 에어컨. 근데 LG 에어컨도 연결이 돼요? 네, 연결은 돼요. 연결은 되는데 문제는 작년에 해놓고서 설정이 깨져서 지금 하면 안 돼서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왜 못 고치세요? 또 아내 휴대폰에서 켜가지고 막 연동을 해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LG께 유독 더 이상해요. 저희는 세탁기는 LG 거는 거고 진짜 이상해요. 삼성 게 있는데 삼성 거는 진짜 통합이 잘 돼서 진짜 쓸만하다는데 LG 거는 아무튼 AI 기능 있는 거 안 사도 될 정도고 삼성 거는 제가 이번에 써보니까 삼성 빅스비 에어컨을 활성화하고 여기 삼성 스마트띵스랑 했더니
그래서 디바이스 연결하는 목록이 있거든요. 제가 뭐 네. 에어팟 연결하는 네. 거기 밑에 에어컨이 떠서 사실 에어컨을 말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녁에 잘 땐 또 아까 말한 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제 스마트폰으로 여기서 몰래 끄고 막 이러거든요. 원격으로. LG도 잘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LG, 그러니까 저는 삼성이나 LG나 요즘은 모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약간 좀 IoT 네이티브하지 않다고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LG에서 진짜 재밌었던 게 저희 집에 건조기가 있는데 그 건조기를 IoT로 그 연결하는 걸 하려면은 일단 건조기를 켜고서 스마트폰에 연동을 하고서 해야 돼요. 매번.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뭔가 항상 켜져 있는 상태에 동작을 하는 그런 게 예. 아니라서 그렇게 해야지만 남아 있는 시간이 체크가 돼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샤오미를 굉장히 좋아했었죠. 작년쯤에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뭐 거기도 뭐 사고 터지고 막 남의 집 CCTV가 보인다는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확 이제 죽었고 구글 홈에서도 한동안 연동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하고. 뭐 처음에 원래 구글 오면 안 되던데. 돼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때 그 사고 터지면서 네. 한동안 아예 막아버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또 되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들이 약간 몇 년 지난 모델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도 사용해보고 접해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드네요. 전자기기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10년씩 쓰면 안 돼요. 2년에 한 번씩 바꾸면서 새로운 세상을 렌탈 세상으로 가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약간 요즘도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이게 아파트는 그래 바꿀 수 없어서 그렇지만 네. 아파트는 요즘에 빅스비 연결된 데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뭐 AWS 갔을 때 거기에는 자이랑 해가지고 AWS가 자이랑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만든 그 기계 뭐죠? 그거 연동이 에코. 된다고. 네, 에코 연동이 된다고. 한국말 지원은 그때까지는 안 됐지만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 10년에서 15년 전쯤에 지어준 아파트들에서 스마트폰 만든다고 IoT를 다 심어놨는데 방치되니까 그게 다 해킹 당해가지고 되게 위험하다고 네. 막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내가 구글 홈을 사고 그게 연동되는 뭐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막 이렇게 내가 고생해서 막 이렇게 구축해놓고 이제 운영하기 힘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삼성 에어컨 사고 드는 생각은 이제는 이제 그 원래 기술의 뭐 도입 그래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버즈가 됐다가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이제 네. 트렌드가 티핑 되는- 포인트 뭐 네. 이런 얘기. 근데 이제는 안정화해서 올라가는. 안정화해서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 설정을 안 해도 에어컨이 알아서 스피커가 되고 스피커 따로 안 팔아도 되고 또 네네. 핸드폰에 자동으로 연동이 돼 있고 이제는 그런 시기가 그럼 되 이제 조금 더 대중화가 되면 기기 간의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되죠. 그래서 지금 에어컨 삼성 거 에어컨 사고 삼성 거 건조기랑 이거 다 사면 삼성 에어컨한테 빅스비로 말하면 얘가 건조기 틀어주고 그리고 제 스마트폰도 빅스비를 알아듣잖아요. 네. 그냥 똑같이 말했을 때 둘 다 대답하는 게 아니라 같은 와이파이면 가장 목소리 잘 들은 애가 응답을 해요. 그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홈 미니는 여러 대 하니까 별로 안 좋긴 하더라고요. 잘 못해. 하창 아니 그러니까 기본 스피커도 설정해야 되고 근데 원하는 데서 안 나오고 하니까 설정 네, 복잡하죠. 근데 그 앞에 방 이름을 잘 인식 못해가지고 네. 엉뚱한 데서 나온다든지 동시에 다 대답을 해서 음성이 겹쳐서 나오면 약간 사이보그 음성 같은 무서운 소리가 나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 갑자기 네. 주제 다루려고 했던 내용이 그러니까요. 아닌데 IoT 얘기가 막 나와서 그렇긴 한데 예전에 그 제가 사업 아이템으로 그런 스마트홈 구축이나 이런 것들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아니 좀 하면 안 되죠 사업은. 안 되나요? 뭐 사업은 뭐 말했잖아요. 모르겠는데 사업은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트렌드로 탔다는 거는 네. 이미 이제 삼성 같은 애들밖에 못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면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줌이 코로나 때문에 떴잖아요. 네. 미리 하고 있었으면 대박인데 대박이 나서 들어가면은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어떤 아이템들은 미리 하고 있다면 규제랑 뭐 다 맞고 개 고생하다가 나중에 트렌드 탔을 땐 딴 애가 나와서 더 혁신적으로 돈 버는 경우도 있는데 그쵸. 이게 IoT 기기는 써보니까 전자기기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결국 짱인 것 같아서 삼성이나 그러네. LG가 네. 결국 그러니까 원래는 구글이나 애플이 할 줄 알았는데 플랫폼을 열어주는 앱 생태계처럼 네. 지금 써보니까 구글, 애플 다 필요 없고 그냥 삼성이랑 이 전자기기 만드는 회사가 뭐 구글을 선택하든 애플을 선택하든 해가지고 자기 삼성 스마트띵스 이런 앱으로 잘 통합하는 게 훨씬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저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요.
큰 집과 식기세척기를 가지고 싶을 뿐이. 이제 저 로봇 청소기 그냥 발로 눌러요. 앱을 안 켜고. 아 맞아. 뭐지? 그저 샤오미 거 그 자동 청소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와이프는 막 이렇게 설정해서 로봇 청소기 막 복잡하게 하거든요. 저는 그냥 발로 버튼 누르면 애가 알아서 그냥 대충 방해주니까. 별로 스마트하지 않아. 근데 뭐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집에 많이 있고 집에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약간 디지털 레터러시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은행 업무도 그렇고 그쪽 앱도 많이 다운로드가 올라가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영향이 좀 끼칠 것 같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뭔가 기존에는 아예 부동층이 좀 있었잖아요. 네. 뭐 50대 이상에서는 절대 늘 수도 없어.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약간 그런 게 깨지고 있다고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유튜브가 노년층의 스마트폰 이용률을 급격하게 올린 것처럼 뭔가 그건 사실 코로나 전부터 그랬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기폭제가 될 만한 그러니까 뭔가 코로나와 그러니까 코로나가 기폭제 역할을 한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네네. 유튜브가 기폭제 역할을 해서 이제 어떤 특정 연령층의 분들이 많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뭐 코로나도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잖아요. 배송이라든지 뭐 온라인 쇼핑몰은 더 많이 늘었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IoT도 좀 그런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만 해봅니다. 네. 사업하면 알려주세요. 구경해야지. 예, 그리고 요즘 이제 미국은 되게 많이 시끄러운 아직도 코로나에 대해서도 뭐 얘기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최근에 미국이 가장 이제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 이슈인데 인종차별 이슈가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도 사실 그냥 생각 없이 많이 사용하던 그런 단어들 중에도 그런 인종차별적인 요소들이 들어있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깃에서 기본 브랜치 이름이 이제 마스터로 잡혀 있는데 이 마스터를 메인으로 바꾸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꾸기로 결정을 한 거죠? 깃업에서. 몰라요? 그냥 몇 명이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결정을 했다고요? 결정을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깃업이 모르겠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아닌 것 기본 같던데? 브랜치 이름을 메인으로 바꾸겠다. 처음에 직원 몇 명이 약간 제안을 요구했던 거 아닌가요? 네. 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서 쉽게 바꾸진 뭐 새로운 래퍼는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건 네. 아시는 분이 알려주세요. 네, 아무튼 요즘에 엄청 이슈되고 있잖아요. 개발 예. 쪽에. 그래서 이제 깃업 마스터 사실 마스터가 그 마스터 의미가 되려면 브랜치를 안 하고 그걸 다 슬레이브라고 했으면 좀 맞는 것 같은데 마스터랑 브랜치라서 약간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서양에서는 지금 특히 미국에서는 이게 어쨌든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언어의 문제일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는 마스터를 주인이라고 인식하긴 했지만 그게 그런 의미로는 잘 안 와닿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그냥 이제 용어로 와닿으니까.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은 늘상 사용하는 그 말이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왜 예전에 그런 거 한참 유행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클라우드 말고 서버 직접 구축해가지고 사용할 때 서버 이름 붙이는 것들을 유행한데 뭐 한때는 개발자가 남초 집단이다 보니까 좀 막 그 아이돌 그룹 여자 아이돌 그룹 붙여놓은 이름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여자 연예인 이름들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었던 걸 보면 한국 아니에요? 외국 너드들은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막 했을 것 일본 같은데. 애니메이션 뭐 스타워즈 뭐 맞아요, 스타워즈. 삼선 이름들 이런 것들 넣어놓기도 하고 그랬죠. 아무튼 이제 깃은 뭐 사람들이 많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어차피 브랜치 이름 별 의미가 없. 막 바꿔도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하는데 DB는 마스터 슬레이브 이런 용어는 DB가 진정한 슬레이브인데. 근데 우리는 예전에 저도 DBA들은 마스터 슬레이브 용어를 많이 썼는데 네. AWS 쓰면서 그 용어를 안 쓰더라고요. 네. 네, 리플리카 쓰는 거 보고 좀 특이했고. 그리고 이제 루비 쪽에 루보캅이라고 루보캅이요. 예, 그 린트 툴이 있어요. 엄청 유명해요. 네. 근데 이쪽에도 이제 이슈가 올라가지고 왜요? 루보캅은 왜요?
지금 미국에서 그 흑인한테 좀 과잉 진압에서 사망한 게 경찰이 그런 거잖아요. 네. 이 시기에 어떻게 이 라이브러리 이름에 캅이 들어가냐, 캅을 빼라, 다른 이름을 쓰자 막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근데 결국 안 바꾸기로 한 것 같긴 한데, 네네. 아무튼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라이브러리 이름이 바뀌면 또 영향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깃허브에서 뭐 그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깃허브에 이슈로 올라왔었어요. 네네네. 그건 또 받고, 그러니까 깃허브에서 메인, 그러니까 마스터 같은 용어 안 쓰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지금 공식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저는 뭐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통일이 되지 않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지 않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지 않으면 네, 더 좋다고요? 다들 마음대로 이제 붙이는 거죠. 마음대로? 다들 고통받겠죠. 어디가 메인 브랜치지 이제 한참 찾으면서. 통일이 되지 않으면 더 좋다고 말하는 자유주의자로서 애플을 쓰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애플은 모든 걸 다 규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정해진 용어를 쓰는 건 효율성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아무나 써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메인 말고 다른 이름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이제 난장판이 네. 되겠죠. 그렇죠. 난 메인이 싫은데 이러고서 이제 난 마스터도 싫고 메인도 싫은데 그러면 이제 막 회사 내 저장소마다 알아야 돼. 그렇죠. 여기서 뭘 쓰는지 일단 알아야 돼.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근데 좀 이게 용어가 되게 힘든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약간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원래 서버 이름에도 뭐 여성분들의 이름을 붙인다거나 그 얘기했어요.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하지 말자는 추세로 가면서 좀 없어졌었고, 그렇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에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바뀌어나가는 게 아닌가. 이게 그 조금 소수자의 맥락이랑 연결이 되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사실 예전에는 면접 시간에 뭐 결혼했냐고 본다거나 여성이 면접 자리에 왔을 때 우리 회사 남자 많은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뭐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게 뭐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거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되는 아직까지 좀 덜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인종 문제나 성 문제 정도에서는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애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해요. 제 친구가 캐나다에 이민을 갔는데 그 친구가 좀 휠체어를 항상 타고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이동권에 있어서 이동할 때 캐나다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근데 우리나라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못 다니죠. 그러니까요. 거의 못 다니죠. 네, 거의 못 다니잖아요. 딱 그냥 둘러봐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런 것도 보면 그리고 호주 갔을 때도 한 분 그 버스 타고 계속 다닐 때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타셨는데 승객 중에 아무도 조급해하지 않아. 그분이 타실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근데 기사도 내려서 그분을 태워드리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민감해하지 않았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런 부분도 좀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이거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미국에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큰 나라에 살지 않으면 타임존에 대한 개념이 없듯이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활동하는 걸 많이 못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겪을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면 좋겠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에 대한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배려라고 하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시민이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좋겠다. 근데 언어적인 문제는 조금 좀 다른 차원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 지금 나왔을 때 이번에 또 한 가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봤던 게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화이트랑 블랙이 인종을 얘기하는 건가? 라는 포인트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단지 대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 대조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역시 레드 그린이 잘 지은 건가? 아니, 블루 그린이 잘 지은 건가? 나중에 그런 생각도 들고 외계인이 레드 그린 있어요. 어떡해요? 원래 한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살색 같은 거에 대한 얘기 많았잖아요. 뭐 특히 한국에서 모르겠다. 네. 외국에서 어떻게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 것 같아요. 특히 그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이 이제 그거에 어떤 연원이라든지 상관없이 계속 지적을 하고 바꿔야 된다고 루보캅도 캅이 잘못된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반 나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또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캅은 저도 좀 애매한 게 그 모든 경찰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경찰이 잘못했던 거고 뭐 일부 경찰들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 전에 얘기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도 뭐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저는 크게 신경 안 쓰는 부분인데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없는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거는 사실 뭐 용어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걸 바꾸자라고 해버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건 조금 고민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름이 사실 힘들긴 해요. 아까도 뭐 서버에 여성 이름 붙인다거나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레거시잖아요, 일종의. 네. 그걸 바꾸려고 하면은 뭐 기존의 이제 클라우드가 아닌 환경에서 고정된 시스템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죠. 되죠. 클라우드에서 사실 힘든데 저도 뭐 CP가 맨날 놀리긴 하지만 저희 메인 시큐리티 그룹의 이름을 하나 잘못 지은 게 있거든요. 네. 디폴트인데 거기 이제 디파울트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큐리티 그룹이 이름이 그냥 변경되는 게 아닌 걸로 기억하거든요. 붙어 있어요. 그 리소스 그 자체가 이름이 그냥 붙어 있어서 걔를 바꾸려면은 삭제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걔가 이제 기본 리소스들에 다 들어가는 시큐리티 그룹이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죄가 거기 담겨 있죠. 당근마켓에 오시면 디파울트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디폴트를 쳐도 안 나와. 저 스스로도 몇 번 당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가끔씩 있어서 뭐 이름 바꾸는 게 사실 쉽진 않죠. 뭐 이름이라는 게 개인 이름도 그렇지만 당연히 어렵잖아요. 한 회사 안에서도 그런데 이게 사회적 합의로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면 더 심한 거. 그러니까 반발도 심하고 뭐 근데 또 바꿔야 되는 건 바꾸는 게 맞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렵네요. 아무튼 저도 이거 정확히 영어는 모르고 그냥 일본어로 누가 정리한 것만 보는데 이게 공식적인지 아닌데도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 루보캅 래퍼를 포크한 다음에 이름을 알비인트라고 바꾸고 잼 쪽에 푸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별도 이름이긴 한데 그래서 또 뭐 이게 오픈 소스라고 이렇게 막 해도 되나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 래퍼에도 엄청 이야기가 많고 또 일본 사람들은 이름을 굳이 바꿔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마스터 슬레이브랑 다르게 일본이나 이쪽에서는 경찰에 대한 이슈가 꽤 없으니까 캅이 왜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경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국회의원 래퍼 같은 국회의원이란 재미 있어서 약간 그걸 믿지 못하겠다 이 재미 아무리 좋아도 약간 이런 느낌일까? 뭐 그런 것도 약간 싸움이 난 것 같아요. 루보캅 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밑에도 있는데 무슨 비바스토프란 분 알아요? 이맥스 쪽 활동하는 분인 것 같던데 이 캐릭터 좀 봤거든요 저는. 근데 막 어떤 사람이 트윗으로 이 사람은 이맥스를 쓰는데 어쩌고 하면 또 깠나 봐요. 이 뭐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막 이 사람이 이맥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끄집어내서 막 이맥스는 또 그분 때문에 까이는 거 싸우고 있나 아니에요? 봐요. 그 이맥스 만든 분 때문에 누구였지? 왜요? 이맥스 만든 스톨만? 분. 스톨만이 여러 가지 있어요. 스톨만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작년에 자살한 사람이 있거든요. 약간 그 성접대하고 막 그런 거 미성년자 성접대하고. 근데 그분이 인공지능에서 석학으로 유명하신 돌아가신 분인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분이랑 엮여 있었는데 그분을 옹호하는 발언을 스톨만이 하면서 스톨만이 MIT 그 방문 교수에서 이제 내려갔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어디까지 영향력이나 이런 걸 볼 것이냐. 네네네. 그래서 스톨만도 그 사건을 누가 MIT에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랬나요?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뭐 아무튼 최승준 네네네. 오셨어요. 지금 피곤해서 막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무튼 이름들이. 그 비바스토스 BBATSOV라는 사람이 프로필은 봤던 것 같아요. 루보캅 이 이슈를 링크 관련해서 루보캅 만드신 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루보캅 만든 분 같은데? 그래요? 기덥 코드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컨트리뷰터를 좀 봐주세요. 네네. 이 사람이 트위터에는 그렇게 썼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서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런 이야기를 썼더니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기 해갖고 이 사람이
이맥스에 무슨 이상한 코드를 많이 짜놔가지고 힘들고 막 이런 이야기를 또 한 거죠. 그 스레드에다가 트위터에 했고 아니 내가 이맥스에 기여해서 코드 한 것까지를 까야 되냐 이거 루보캅 공격적이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뭐 근데 영어를 모르겠어 이거 너무 어려워 이런 걸로 싸우는 영어는 진짜 힘든 것 같아 그냥. 그쵸. 이 사람이 로보캅도 만드시고 그 저도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프렐루드라고 프렐루드라고 오마이제쉘 같은 걸 만들었어요 이맥스에. 네. 초기 셋업하는 그거 때문에 욕 먹나 보구나. 그 잘 쓰고 있는데 뭐 그거 욕 먹을 일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이맥스 관련 기여를 많이 하셨나 보네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혹시 번역이 되세요? 이렇게 딴 사람이 깐 건데 This person write tons of Emacs code to which bothers me because 발음 좀 해주세요. 찾아보고 있어. guess가 뭘까요? 모르겠어. 좀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러네요. 아무튼 네가 짠 코드 때문에 뭐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까는 거예요. 루보캅의 그 이슈 가지고 네, 꼭 이렇게 이맥스 공격적으로 얘기 서로 싸워야 되냐 이렇게 연결됐네. 트위트를 남겼더니 그 밑에 네가 짠 이맥스 코드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죠. 제가 제일 확실한 거는 이런 이슈가 제일 공격당하기 쉬운 건 트위터고 네, 트위터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똑같은 트위터에서 제가 어제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요. 네네. 그 어떤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가 스페이스X에 이제 타고 가서 자동 비행되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아 수동 비행 중인 걸 보여줬나? 하여튼 아이패드를 들고 와서 기념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이패드를 딱 돌리면 로테이션이 원래 되잖아요. 근데 무중력 상태니까 로테이션이 안 되는 거죠. 패드가. 네네. 그걸 봤어요. 근데 중력 기반으로 하는 네, 거라서. 중력 네네. 기반. 근데 마치 그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뭐 미국에서는 무중력 상태에서 나오는 볼펜을 개발하려고 뭐 엄청 돈을 썼는데 뭐그 러시아는 연필을 가지고 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사실의 진위를 떠나서 약간 네네네.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로테이션 어떻게 구현하지? 우주에서 중력 기반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구현할 것 같으세요?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아니다 그 우주선 기준으로 위아래는 있잖아요. 우주선 기준으로 위아래를 고정돼 있잖아요. 어떻게 잡죠? 네? 아 우주선 기준으로 위아래를 잡으면 그러면 이미 딱 설치하는 순간에 우주선 위아래가 정해져 아래쪽에 뭔가 중력 발생 장치를 둬야 될까요? 중력 발생 장치 안 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그냥 박아놓을 것 같은데. 그럼 아이패드가 그걸 어떻게 인식하죠? 아이패드가 아니잖아요, 얘들은. 아이패드예요, 아이패드. 응? 예, 이분이 지금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패드 이거 회전을 중력 가지고 하는 건가요? 네, 중력 가지고 할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그, 네. 아마 저 그 센서로 알고 있어요. 그 센서 가속도 들어있는 거. 가이로 센서가. 센서. 네네. 중력 있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엄청 비대하게 있나? 없을 것 같아요. 우주 정거장 왜냐면 또 없을 것 같은데. 태양을 중심으로 이 우주가 움직이는 건 태양이 끌어들이는 중력이 진짜 미세하지만 있는 거잖아요. 엄청 미세하게. 그러니까 중력은 아니고 태양의 인력이라 그러나요? 몰라요. 이과생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선을 긋겠습니다. 경제학과는 이과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천문학은 이과인가요? 이과죠. 아, 과학이긴 하니까. 이과죠. 근데 알고 보면 네. 아이패드 가져가서 로테이션 안 쓸 수도 있어요. 로테이션 잠금 버튼 쓸 수도 있어요. 지구에서도 로테이션 잠금 쓰는데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 막 돌리다가 돌아가면 그 순간에 잠금.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아예.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스페이스X 전 영상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그런데 아이패드 쓰는 화면이 있네요. 안 들어가네요. 옆으로 돌려도. 그러니까요. 돌리기 버튼을 하면 돼요. 액세스 터치로 그 액세스 터치 있잖아요. 그 네. iOS 쪽엔 그걸로 돌리면 되지 않을까.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테슬라는 iOS를 가져갔네. 직접 아니 하면. 그 분이 가져간 거 아닐까요? 응? 아니 저 비행사 분이 그냥 앨런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걸 허용할 리가 없어. 머스크에 대한 강한 불신. 아니죠, 강한 신뢰죠. 머스크는 절대 그럴 일 없다. 약간 스티브 잡스랑 비슷한 과잖아요. 아, 신뢰이자 불신인데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신뢰, 신뢰. 믿음. 그럴게요. 저희 로테이션 안 되면
우주 시대에 맞게 또 애플이 갑자기 WWDC에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 시대에 맞게 로테이션을 우주에서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어떻게 하지? 위아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네요. 왜 답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답이 없죠. 지금 방금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진짜 비싼 센서를 해서 태양을 인식하거나. 태양. 태양 인식해도 이 우주선이 계속 돌잖아요. 우주인도 같이 돌 거고.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주선 이거는 지금 막 출발해서 그렇지 국제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는 이게 돌면서 중력을 약간 발생시키잖아요. 아닌가요? 그게 제가 SF를 너무 많이 봐서 SF에서 발생하는 일을 현실과 착각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지금의 우주 정거장이 과연 중력을 발생시키는가? 그러게요. 잘 모르겠어요. 우주 정거장. 그렇네. 모르겠다. 그쪽에 좀 빠삭한 분이 한번 네. 오셔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네, 아는 사람이 없네요. 그리고 이건 이제 맥 OS에서 크롬 쓰시는 분들 보다 보면 가끔 화면에 파란색 줄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구글이랑 애플 쪽 포럼에 엄청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구글하고 애플 엔지니어들 둘 다 인지를 했고 애플에서는 깔끔하네요. 우리가 할 거 없다. 구글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구글은 반대로 아니다 이거 애플이 고쳐야 된다. 네. 그래서 책임을 다투고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파란색? 파란색 파이어폭스는 줄이 쭉쭉쭉쭉 가는 거 깨진 것처럼. 파이어폭스는 이 정도로 깨진 화면은 아니지만 빨간색 점들이 막 나타나요. 아 그래요? 그거 다 관련될 것 같아서. 못 겪어보셨나요? 전혀 없는데요. 전혀 없으세요? 아니 어디서- 여기 뭐 겪어도 일부러 머릿속에 지우시는 거 인지하지 같더라고요. 않아요. 아니 전혀 본 적 없어요. 맥북 정말? 맥북 에어도 빨간 점이 전혀 안 어떻게 느리잖아요. 빨간 점이 어떻게 나타나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낙교님은 맥북 에어도 안 느리신 분이라. 근데 그거는 파이어폭스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뭔가 맥 자체의 문제일까요? 상의 아니에요. 문제일 방금 것 같은데. 애플이 말하는 거 못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크롬에서 주소창에 세팅한 다음에 하드웨어 가속을 끄면 안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그래픽 카드 쪽 연동하는 부분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분명히. 하드웨어 가속하면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이게 그 창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내용에서 나거든요. 그쵸, 본문에서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빨간 점이 찍힌다는 거는 빨간 점은 그럼 파이버랑 상관없이 다른 이야기. 그냥 뭐 이슈가 있을 네. 수도 있죠. 네, 그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드웨어 가속하다가 코드를. 그러니까 이게 애플은 다른 앱은 다 괜찮은데 왜 너네만 그러냐 그거고 구글은 우리 코드 잘 짰는데 너네 하드웨어 가속 기능이 구려가지고 뭐 그런 의미인데 딱 이 화면 이렇게 깨지는 게 사실 컴퓨터 오래 쓰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발생하긴 하거든요. 네. 특히 그래픽 카드 깨지면 그래서 컴퓨터 오래 쓰다 보면 부품 하나씩 그 트랜지스터 터지면 이런 거 발생하는 딱 그 화면인데 제 아이맥이 요즘 그러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아이고. 2015년 오래 거 써서. 아이맥 진짜 오래 예. 썼는데 하나도 안 많이 느리고 쓰셨다. 근데 앱을 쓰는데 맞아요. 가끔 깜빡거리고 까만 거예요. 아니 왜 애만 그러지 봤더니 그게 다 일렉트론 앱들. 일렉트론 앱들 막 슬랙 똑같이 크롬이네, 회사에선 크롬. 그러니까 크롬이네 크롬. 일렉트론 회사에선 잘 쓰는데 그게 집 컴퓨터에서는 쓰다 보면 가끔 깜빡거리는 거 그냥 슬랙 쓰고 있다가도 해서 보니까 이건 진짜 애플 문제인 게 왜냐면 이거 겪는 사람 있고 안 겪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겪으면 구글 문제일 가능성이 큰데 이건 결국 애플의 부품 중에 하나 몇 개가 망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렇겠네요. 그냥 모든 기계가 그럼 몰라도 애플은 이제 한두 개 깨져도 잘 되게 니들이 만들어야지 이런 입장이지만 해서 애플이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구글은 우리한테 돈 받은 것도 없는데 공짜로 주는 거고 아니죠. 애플은 300만 원이나 받아먹고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배째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글이 왜 공짜로 풀겠어요. 모든 그래도 내 돈은 안 가져가고 그 광고하는 기업들 돈을 가져가는 거고 애플은 내 돈 300만 원 가져갔으면 쓰게 해줘야죠. 아니면 사파리를 크롬처럼 잘 만들든지. 아무튼 그렇대요. 근데 이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끄면 네. 브라우저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많이 미치겠죠. 많이 있죠. 실제 스크롤 엄청 끊길 거예요. 스크롤 할 때 그냥 윈도우에도 그래픽 카드 처음에 그 드라이버 설치 안 하면은 브라우저 거의 못 볼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게 뚝뚝뚝 끊기면서 내려가니까. 근데
그래서 아마 영향이 꽤 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애플 맥북 맥 시리즈 요즘에 중고로 사실 분들은 꼭 크롬 깔아가지고 테스트 해보시고 사세요. 이거는 기계 문제일 확률이 높아서 그런 기계는 포맷해도 아마 똑같을 거고. 그저 최근에 그것도 봤었는데 맥에 이 초기 화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인스톨 화면. 네. 그거에도 암호를 걸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에도 따로 암호를 거는 방법이 있대요. 애플 공식 페이지에도 안내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걸어놓고 팔아가지고 초기화를 못 하고 있는데 환불 안 해준다고 막 그런 글 하나 올라온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초기화하는 방법이 그 자기가 구매한 걸 증명해서 센터에 가면 풀어주긴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다고 그런. 왜요? 애플은 사실 내가 직접 구매한 사람은 그게 이메일로 보내주잖아요. 영수증. 그러니까 이제 중고로 산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고는 푸는 게 그렇죠. 조금 힘든 거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풀어주긴 하는데 그 사람 그 판 사람도 약간 자기가 세팅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막 그러게 주장하고 있고. 너무 훔친 거 아니에요? 미국이면. 말 수 없죠. 근데 미국 건 이번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폭동 났을 네, 때 훔친 것들은 다 훔친 거라고 바로 뜨도록 했을 네. 때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그게 약간 거기는 처리를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네. 그거를 직접 그 사람 추적할 수는 없을 거고 이게 들고서 나갈 때 그 시스템 센서를 통과시키면은 그때 이 장비가 도난당한 걸로 처리를 해버려서 그 스토어 밖으로 네. 나가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술의 선구자는 여기 삼성이잖아요. 왜요? 삼성은 이거 삼성폰 들고 저기 삼성 본사 들어가는 순간 네트워크 차단되고 정말요? 외부 SKT 못 쓰게도 할 수 있고 다 그런다. 그래서 카메라 기능도 자동으로 꺼버리고 못 들어가봤지만 저는 근데 아무튼 반대 그런 식으로 해서 케이스네. 도난 추적을 도난된 거 이제 방지한다고.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했어. 근데 아마 추적을 못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나 그런 것 때문에 그쵸. 추적을 하진 않을 거고 GPS 같은 걸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파인드 마이 아이폰이 있지만 네네.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죠. 않고. 네. 그럼 GPS 추적은 안 하지만 뭔가 그 PC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작업을 하는 게 정보들을- 아니라 그거를 켜면 이제 부팅하고 그렇죠. 켜면은 이게 도난 당한 거니까 돌려주라고 근데 애플 또 모르죠 뭐 스토어에. 아이폰 해킹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풀어서 쓸지도 맞아요. 아니 부품 뜯어 쓰거나 근데 아까 시피님이 엘렉트론에서 생각나는데 저 이거 최근에 트위터에서 썼잖아요. 뭐요? 엘렉트론 앱들이 컴퓨터를 너무 공격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소프트웨어 함정함이라고 이거 글 아시죠? 네네. 그 번역된 게 올라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에 그렇게 크게 공감을 하시는 편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는 되게 좋다고 느꼈던 게 텐덤이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텐덤 얘기했었나요? 네. 텐덤이 진짜 잘 만들었다고 잠깐 생각했었는데 텐덤이랑 노션이랑 슬랙이 다 일렉트론이잖아요. 걔네들이 내 컴퓨터를 공격하고 있어. 그 렌더러가 결국에는 다 크롬이니까 네. 계속 높은 거예요. 뭘 맞죠. 죽여놔도 계속 높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항상 로드 상태에 시달리는 네. 거죠. 이게 왜요? 맥북이 안 느리다면서요? 느리진 않은데 그 앱들을 끄죠. 그래서 저 주말에도 작업할 때도 그냥 슬랙까지 다 꺼버리거든요. 너무 느리니까 그냥 그거 때문에도 그냥 다 꺼버리고 작업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컴퓨터의 수명이 맥도 굉장히 짧아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짧아지진 않고 그냥 느린 거죠. 느리기도 느리고 계속 로드 상태니까 아무래도 그쵸. 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 뭐죠? 뭐라고 했지? 냉각을 제대로 못하면 네. 수명이 짧아지긴 하죠. 맞아요. 결국에 윈도우도 게임 머신 같은 거 계속 풀로 놀리면은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윈도우는 애초에 근데 그걸 감안하고 쓰잖아요. 윈도우는 뭐 3년 이상 쓸 수 없는 네. 컴퓨터니까. 그렇긴 하죠. 조립 컴퓨터 진짜 빨리 못 그래서 쓰긴 애플은 하죠. 이거 빨리 고쳐줘야 돼요. 이거 중고로 산 사람들 진짜 피 보는 거고 뭘요? 하드웨어 가속 기능 계속 끄고 쓰면 계속 파란 줄 쓸 텐데 왜 파란 줄 뜨는지 모르고 이제 막 그 구매자한테 물어보면 구매자는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서 네. 사팔이 잘 되지 않느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그냥 웹앱을 다 막아버리면 좋겠어. 아니요. 웹앱을 만들고 다시 얘네들을 네이티브로 돌려야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아까 보니까 로지텍 무슨 카메라 관리에 네. 이런 게 아까 중간에 에러 나서 메시지가 딱 뜨는데 애들도 일렉트론 만들어 놓고 그냥 지금 뭐 설정 앱 뭐 간단한 앱 이런 거 다 그냥 맥 쪽은 특히 일렉트론인 것 같아요. 이게 실버라이트가 사망했던 게 굉장히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실버라이트가 살았으면 그 지옥이 좀 더 빨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웹 기술이니까. 웹 기술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웹으로 넘어가면서 웹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하는 니즈인데 사실 최적화에 대한 부분은
MS 빼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MS는 일렉트론을 엄청 최적화 네. 잘했는데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잘한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쪽들은 그걸 하려면 리소스를 많이 써야 되고 언어 자체의 문제도 있고 자바스크립트에 아마 여기선 잘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텐덤을 써보면은 진짜 신기한 게 웹 RTC 처리하는 부분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 나오고 음성 나오는 건 굉장히 잘 돼요. 엄청 고퀄리티예요. 네, 근데 구글 맵보다 잘 돼요. 렌더러 느린 부분은 메인 창에서 그 화면 그 사용자 보여주는 창 우리 그게 느려. 그냥 사용자 목록 한 60명이 그 스크롤하는 게 느려요. 네. 화상 채팅 엄청 빠르고 좋은데. 저희도 막 처음 나왔던 얘기가 그 채팅 방이 많아지면 느린 거 아니냐 해서 다 채팅방 지우고 채팅방이 한 10개 되면 느려지고. 아무튼 뭐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애플이 빨리 바꾸거나 아니면 크롬북이 대세인 세상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일렉트론이 되면 이제. 그러게요. 되겠죠. 그럼 이제 좀 간단한 소식들 제가 몇 개 정리한 게 있는데 아마존이 그 미국의 MS 본사 옆에 새 사무실을 열었대요. 그래서 클라우드 신경전이 가열됐다고 하는데 그 이제 MS가 저기 미국 워싱턴주 서부 쪽에 레드몬드 본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5km 떨어진데 3,100평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할 거라 그랬대요. 와우. 아마존이 클라우드로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600명 이상이 근무할 것 같은데 애들은 5km면은 그냥 옆인가 봐요. 본사 옆인가 봐요. 5km면은 바로 옆이죠. 그래요? 그러네요. 아니 뭐 당근마켓도 홍보하는 거 보면 6km잖아요. 근데 우리로 치면 우리는 여기서 저기 여기서 GS타워 역 하나가 5km 안 되잖아요. 그쵸.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아마존 그 부동산 시설 담당 부사장이 있나 봐요. 또 부동산만 담당하는 부사장이 있나 봐요. 그 사람이 이제 한 말이 레드먼드의 강력한 인재풀과 접근성 이런 거 때문에 데려오겠다는 거네. 간 것다는 결국 MS의 그 강력한 인재풀을 데려오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해가지고 약간 이쪽은 확실히 더 많이 싸울 것 같긴 해요. 얘네들 특히 레드먼드 쪽에다가 설치하면 꽤 많이 데려올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클라우드는 이게 있고 또 어쨌든 여기 지금 아까 6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애들은 네. 그 물론 IDC에 인력이 많이 안 들어가지만 근데 이제 중국 알리바바가 또 기사가 나서 네.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중국에서는 3등이잖아요. 아마존, MS 다음에. 근데 여기는 전체 클라우드 인력을 5,000명 충원한다 그랬어요. 중국 알리바바는. 그러니까 5,000명. 아까 거기에 7배 되나요 거의? 네.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에 거의 올인하는 것 같아요. 네, 알리바바도 중국에서 이제 바이두 이런 애들 클라우드 다 따라잡고 중국에서 1등 되려고 클라우드를 엄청 밀지 않나? 지금 아마 그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중국에서는 1위일 거고 텐센트보다 높을 거거든요. 그렇죠. 텐센트는 클라우드 내에서는 네, 바이두는 더 낮을 거고 아마. 그러니까 바이두, 텐센트 이쪽은 네. 그거 밑에예요. 구글 클라우드보다도 밑에 있는 것 같던데. 네네네. 그래서 얘네가 지금 4월인가 아마 올해 초에 발표했던 게 거의 뭐 30조 원 가까이 투자하겠다고. 네, 아까 3년 여기 동안? 기사에 보면 3년 동안 34조 원을 투자할 거래요. 네네 맞아요.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은 지금 2020년도에 지금 2020 회계연도가 뭐지? 그럼 2019년이에요? 회계연도랑 좀 달라요? 2020년? 어떤 2020년? 그러니까 2020 회계연도에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이 6조 8천억이래요. 회계 연도는 얘네 걸 봐야 돼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전년 대비 이게 네. 60%나 증가한 거라 그러니까 30조 3년 동안 투자해도 3년 후에는 근데 20조 벌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존을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항상 그 밸류에이션 높은 상태라서 그 AWS에 투자하고 싶다고 아마존을 투자하기에는 되게 묘한 상태이긴 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미 AWS 굉장히 많이 치고 온 상태고 또 잘 보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알리바바가 약간 그런 관점에서 괜찮지 않나 지금? 약간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서 저는 되게 투자하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긴 한 것 같아요. 알리바바 그렇게 밸류에이션 아직 높진 않은 거거든요. 투자하시나요? 근데 알리바바가 아까 CP랑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홍콩에도 지금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원래 미국에 상장했다가 홍콩으로 아마 중국에서 유인책을 계속 써서 네. 다시 재상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상장을 할지도 모르죠. 대판 싸움 나서 미국에서는 상폐하고 아마 네. 홍콩으로 다 옮겨버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신기한 거는 알리바바가 진짜 뭐 중국 회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 회사 맞는데, 그러니까 클라우드 중국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전 세계 다 리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우리 같이 한국에 있는데 중국 사업도 같이 할 거면 알리바바 클라우드 써봐라. 뭐 쓰면 좀 메리트도 주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식으로 확장하다가 이제 점점 키우려고 하지 않나? 한국에는 아직 좀 그렇게 쓰는 사례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죠. 써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0명이나 이제 채용한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5,000명이면 엄청 큰 네이버 할 텐데 네이버 본사 직원만 아마 한 네. 3,000명 조금 넘을 거니까. 중국 내에는 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렇게 치면 또 중국은 클라우드 사업하려면 IDC를 왼쪽 오른쪽 가운데 위 아래 해야지 인터넷이 안 느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거 인터넷 오류가 좀 있어요. 인터넷 노래. 유튜브.com이 있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com 하고 다시 점을 찍으면 브라우저가 이게 어떻게 다른 사이트로 인식한대요. 그래서 유튜브.com 내가 로그인해 놓고 유튜브.com 점이라고 하고 슬래시 네. 치잖아요. 그러면 쿠키가 다 날아간 상태가 돼요. 꼭 개인정보 보호된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 장점이 이렇게 하면 미디엄이나 그 유료로 게시 뉴스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걔들이 다 풀리고 그러니까 유료로가 아니라 그 횟수 제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쿠키 이용해서 그게 다 풀리고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어요. 오. 유튜브 광고가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주소가 된다는 게 전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요즘에 그 프론트 웹앱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있는 맹점 중에 하나인가 봐요. 코스 뭐가 설정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코스도 안 먹는데요. 저 주소를 다른 걸로 인식한대 서로. 근데 브라우저는 이거를 넘겨준다는데 나도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도메인 뒤에 점이 붙은 거를. 근데 이거 좀 이거랑은 상관없긴 한데 좀 페이월 자체가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 페이월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미디엄 같은 거 못 보게 하는 거. 아, 그게 몇 회만 보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쵸.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뜨잖아요. 다 5회 남았습니다. 뜨고 한 번 더 보면 뭐 4회. 근데 그게 다 쿠키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쿠키를 수집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항상 그 동의창이 동의를 뜨죠. 안 하면은 계속 볼 수 있겠죠.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의를 안 했을 때 수집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한 스크립트로 막으면은 그냥 계속 볼 수 있어요. 동의를 안 했는데 3번 보고 안 된다. 그러면 애들이 그렇죠.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걔네가 그거를 기술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동의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페이월 사이트들은 다 그냥 무력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적인 걸 뭐 하지 않더라도 무력화가 되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긴 있어요. 나쁜 정보를 참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나쁜 정보는 아니죠. 그냥 악용할 수 있는 정보들. 그렇죠. 다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것도 있더라고요. 낙교님에 대한 신뢰. 네, 그렇죠. 애드블럭을 쓰는 낙견님에 대한 신뢰죠. 약간 이게 사실 그 뉴욕타임즈라든지 얘네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 유료 도입제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 따라하면서 생긴 거죠. 그런 이슈들이 원래는 회원 가입으로 아예 다 막아버렸으면 당연히 이런 문제 안 생겼겠죠. 네. 근데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맛보기처럼 보여주는 것들. 근데 미국 언론들은 진짜 비싸긴 하거든요. 그렇죠. 하나 구독하는 것도 비싸서. 근데 얘네도 나쁜 놈들이에요. 저 뭐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에 WS인가? 그쪽 구독하면은 그거를 해지하려면 전화를 해야 돼요. 아, 네. 그거 얘기할 만 하지 않았나요? 네, 네. 전화해야 되는데 그거 주소를 실리콘밸리로 바꾸면은 해지 버튼이 생겨요. 버튼이 생겨요. 네. 그거는 그 캘리포니아 법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죠. CCPA였나? 정보보험. 그때 예, 한번 CCPA. 그 꼬리아님이랑 얘기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이슈로 이런 거 쿠키 수집 못하게 하려고 제가 예전에 말했던 브레이브 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그 브랜드 나이크가 만든 거잖아요. 네, 그 자바스크립트 만들었던 개발자. 파이어폭스 쪽에 개발하다가 네. 나온 그러면 그분인데 브레이브로 보면 그냥 될 수도 있겠네. 페이어 안 맞아요. 통할 수도 있겠네요. 네, 브레이브는 애초에 그걸 다 차단하잖아요. 기본으로. 그리고 그때 코인도 준다 그러고. 네. 근데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역시 코인에 엮인 애들 치고 정상적인 애들이 없다는 게 왜요?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그런 거 못 보게 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뭐 이런 브라우저로 포지션을 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온 이슈가 뭐냐면 그 브라우저 검색창에 binance.us라고 치잖아요. 그럼 URL이 리다이렉트 되면서 그 뒤에 레퍼럴 링크가 붙어요. 그 브레이브 브라우저에. 그래서 내가 바이낸스 US 쳤는데 갑자기 자기들 레퍼럴 사이트로 브레이브 거로 레퍼럴로 먹어버리는 거야. 바이낸스가
거래소인가요? 예, 암호화폐 거래소. 네. 그 레퍼럴을 통해서 뭔가 네, 그 자기가 수익을 얻는 수익을 거죠. 받는 그게 있나 나는 보네요. 바이낸스 US를 쳤는데 얘가 주소창에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거 설치할 때 분명 동의창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 한데 네. 해가지고 이거를 너네는 뭐 개인정보 어쩌고 하더니 너네 돈 벌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느냐 막 그러니까 이제 거기 CEO가 이거 실수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실수할 수 있지? 해서 막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안 넣어도 레퍼럴로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퍼럴로 잡힌다기보다 그냥 무조건 레퍼럴 링크 같은 걸 넣어버리는 네, 거죠. 링크 그쪽에서. URL 레퍼럴 거죠. 링크를 내 거 타고 들어왔으니까 돈 달라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만드는 거겠죠. 네. 그것도 또 암호화폐. 그럼 이게 실수라고 하면 실수가 아닌 거는 그 URL이 안 보이면서 돈을 받는 그쵸.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복잡하네. 약간 신뢰가 더 무너지는 거죠. 자 이제 그 우리 브레이브- 파이어폭스 쓸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파이어폭스 만들던 사람이라면서요. 아니 그 사람 별개죠. 모질라 재단의 네. 대표였었죠, 잠깐. 아니 뭐 그런 네, 건 재단의 모르겠지만. 대표였네. 아니 파이어폭스는 괜찮습니다. 파이어폭스도 그렇게 돈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재단 대표할 때 아이.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야, 파이어폭스 믿어야죠. 네. 오픈 소스잖아요. 브레이브는 오픈 소스 아닌가? 브레이브는 아니었던 모르겠어요. 걸로 가요. 아무튼 브레이브 크롬도 오픈 소스가 아니잖아요. 크롬이 오픈 소스고. 그쵸. 네. 그래서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코인 할 때만 해도 장기적으로 애들도 돈 벌려면 그런 거 하면서 뭐 생태계 만들면 좋겠지 했는데 하필 리다이렉트 시킨 사이트가 그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고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프라이버시 얘기하면서 계속 그 브레이브를 얘기하는 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 브라우저 깔고 기본이 모든 쿠키 차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브레이브 브라우저 쓰는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 아니라 사실 유튜브 광고 안 보려고 브레이브 광고가 안 브라우저 나와요? 똑같아요. 아까 그거랑 쿠키 뭐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광고가 안 나오고 그리고 얘네들이 유튜브 광고 차단을 했어요. 기본으로. 네. 그래서 약간 유튜브 공짜로 볼 수 있는 브라우저로 유명해져서 한 거긴 해요. 그럼 걔네도 불법적이라기보다 뭐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아까 그런 얘기하신 쿠키 같은 걸 통해서 안 보이게 한 거겠네요. 쿠키도 그렇고 심지어 중간 광고 네. 다 잘랐으니까 애들은 더 심하죠. 뭔가 조작한 거죠.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럼 더 위험하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떻게 해서 유튜브 광고 네. 안 보이는데 그래서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이제 신뢰를 잃은 것 같아요. 실수할 게 있지. 차라리 뭐 다른 사이트에서 그러던지 왜 하필 코인이랑 엮여서 코인 레퍼러 받으려고. 약간 저는 요새는 뭐 코인 들어가 있으면은 일단 믿고 거르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코인 예전부터 비트코인 거의 초기부터 조금 샀다가 뭐안 오를 때 팔고 막 그랬지만 그때 그랬던 이유가 블록체인은 분명히 좋은 기술이고 좋은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마케팅 쪽으로 막 하면서 좀 안 좋아졌는데 네. 분명히 의미는 있거든요. 왜냐면 서로 믿을 수 없는 사이에 그쵸, 거래하는 그쵸. 거. 그래서 네네. 저는 퍼블릭 코인 이런 건 좀 애매하고 다 망할 수도 있고. 근데 또 효율도 안 나오잖아요. 블록체인 뭐 1000명이 가지고 있으면 이걸 다 계산해야 되는 똑같은 거를.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 기업 막 은행이면 은행끼리만 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또 기업이면 기업들끼리 서로 못 믿으니까 이런 블록체인은 계속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사업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퍼블릭 하는 데 치고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혹이나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좋을 수 있는데 안 좋은 면이 그걸 다 먹어버린 그쵸.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어디 회사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마케팅 쪽도 좀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케팅만 이렇게 불려서 하고 나니까 네. 그거에 대한 필요 때문에 지금 그런 마케팅이 최근에 안 통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한동안 작년 몇 년 동안 그런 마케팅 엄청 유행하다가 네. 지금 안 통한다는데 블록체인도 약간 그런 단계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피로감이 너무 크고 내가 신뢰감을 주기도 힘들고 실제로 성공한 데서 딱히 없고 그렇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을 이제 실제 서비스에 연동해서 이제 코인으로 뭐 살 수 있고 뭐 이런 거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왓챠가 있었어요. 그래서 왓챠가 커뮤니티 리뷰 열심히 남긴 걸 코인으로 주고 네, 네. 그걸로 왓챠 플레이 뭐 구독 그 구매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해놨었는데 네. 막상 오픈하고 봤을 때 좀 가격이 많이 갭 나서 좀 말은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왓챠는 그 프로덕트까지 연동을 해놨어요. 구매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왓챠도 뭐 IPO 이야기가 막 기사로 나왔었잖아요.
그거 하면서 코인을 다 다시 사서 소각시켜 버렸죠. 아 정말. 네, 그러니까 왓챠도 그런 게 좀 걸린 게 아닐까 그런 부분이. 차라리 그게 더 깔끔했던 것 같아요. 보통 보통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사서 소각시킨 것만 해도 조금이라도 보통 최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놔두죠. 사라지는 약간 돈 땡기는 정도로 그렇죠. 회사가 이제 참 힘드니까 돈 땡기는 거 아닌가 약간 갑자기 안 하던 회사가 코인 하겠다고 하면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건 뭐 그건 잘 처리된 것 같아서 그리고 뭐 블록체인 이번에 회사도 나오잖아요. 그 뭐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써서 하는 부동산 거래. 아 카상가요? 네네네네. 거긴 블록체인 하는 거 맞아요? 블록체인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나중에 여쭤오셔서 아직은 뭐 안 불러서. 되신 것 같긴 한데 거의 오픈한 거 개발 아닌가요? 중이어서. 오픈한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카카오 메인에 띄웠더라고요. 아, 광고를. 사전 예약이구나. 네, 그래서 지금 광고 받고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거고, 약간 건물을 다 쪼개서 사고 할 수 있다고. 저 리치처럼. 아, 근데 저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거 보고 약간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관리 주체가 결국에는 카사 쪽 아래에 있는 자회사가 되든 그렇게 될 텐데. 네. 건물을 나중에 못 팔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막 서로 코인 같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자가 DB에서 막 수정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마 카사에 만약 저도 이쪽 구조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생각하는 거죠. 주인이 다 쪼개져 버리면은 건물 나중에 매각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매각하지? 그거 다 사줘야죠. 코인. 그래서 주식 할 때쯤 아니면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좀 어렵지 않나요? 약간 리츠는 사실 잘 안 돼서. 리츠는 사실 10년 딱 계약하고 네. 마지막에 청산되는 건데 맞아요. 그것도 있죠. 지금 청산하는 거니까. 뭐 그런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긴 하겠네요. 나중에 판단 조건으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나오면은. 나중에 궁금해요. 여쭤보세요. 어떻게 될지. 나중에 오픈하면 불러서 한번 네. 얘기해도 된다고 하시면. 뭐 아무튼 카사도 재밌을 것 같고. 근데 거의 카사 외에는 있나 뭐가 블록체인으로 요새 하고 있는 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뭐 써 있어요. 사전 예약해서 계좌 개설하면 1 DABS를 증정한대요. 전 잘은 모르겠지만 이미 했어요. 이게 아 신청했어요? 네, 신청해놨죠. 나도 신청해놔야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저게. 저도 그땐 그런 문구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그럼 네네. 나만 받겠다. 그리고 모르겠다. 이거 요즘 도커 때문에 맥에서 성능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 많이 받고 있는데 네. 혹시 관련된 이슈인 건가요? 뮤타젠 이게 뭐예요? 아, 네네. 아, 이게 마지막에 돼 있네. 네네. 이거 제가 글을 써놓고 했는데 44비치에 네. 이게 원래 뮤타덴이라는 게 약간 캐싱 관련된 도구인 것 같아요. 따로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걸 따로 써보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전 요새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너무 힘들다는 게 이렇게 사이트가 있잖아요. 뮤타젠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 이게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이트 그러니까 잘못 만들었네. 오픈 소스도 그렇고 요새 보면은 그 서비스들도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그 먼데이 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먼데이 그런 데도 그렇고 이게 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 옛날 같으면 그냥 노트 앱이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에버노트 보고서 뭐 하는 건지 모를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요새 앱들은 다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나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가? 네, 나이 들어서 그래. 그래서 뭔가 캐싱 관련된 뭔가 같은데 이 무슨 캐싱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 약간 그런 의문만 가지고 도큐멘터까지 자세히 안 봤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걸 봤던 건 어디서 봤냐면은 도커가 너무 느려서 버추얼 박스를 대신 쓰고서 그 스토리지를 연동시키잖아요. 맥이랑 네. 버추얼 박스 간에 스토리지 연동시키면은 그 스토리지 레이어를 그 공유 스토리지 레이어를 뮤타젠을 쓰면은 빠르다 이런 얘기를 봤었거든요. 그때 처음 봤어서 그걸로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왜 검토를 했었냐면은 제가 지금 개인 프로젝트를 레일즈로 써놓고서 걔는 다 그 개발 환경을 컴포즈로 해놨거든요. 네. 근데 그걸 쓰면은 서버가 일단 안 떠요. 서버가 안 뜨거나 서버가 뜨는데 거의 한 100초 이상 걸리거든요. 네. 레일즈 콘솔 띄우는데 100초씩 걸려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걸 도입할까 하다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하긴 했는데 근데 그 기능이 이번에 도커 4 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엣지 채널이 이제 실험적 채널이라서 예. 이게 좀 쓰기가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그걸 쓰면은 기존에 쓰던 게 다 날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걸 활성화 시키면은 거기서 이제 뮤타젠이라는 걸 쓸 수 있고 뮤타젠을 활성화 시키면은 실제로 굉장히 빨라요. 거의
그냥 네이티브 쓰는 것만큼 빠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엣지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권한이 좀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파일의 권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연동시키면서 약간 수정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볼륨으로 쓸 때 빠르다는 거예요. 소스 코드를 네, 볼륨으로 네, 마운트 네, 시켰을 때, 그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 레일즈 기준에서는 거의 뭐 먹통됐던 게 지금 그냥 레일즈 맥에서 바로 띄우는 정도까지 빠른 것 같고, 레일즈 콘솔도 빠르고 중간에 먹통되는 현상도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혹시 도커가 느려서 고통받고 있다면 특히 개발 환경으로 쓰시는 분들은 한번 써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도커 환경 점점 리모트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로컬에서 띄우는 게 너무 힘들어 이제. 느려져. 네, 너무 느리고 리소스를 너무 많이 먹어서. 맥북이라 그래요. 아이맥스면 그런 거 못 느끼는. 저도 아이맥 써서 그런 거 안 느끼기는 하는데 아이맥에도 결국은 하드디스크도 제한이 있잖아요. 스토리지요? 예, 그 도커가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지 제한이 있는데 그거를 기본으로 52기가인가 뭐 40 몇 기가인가 잡잖아요. 네, 근데 용량이요. 그게 금방 차요. 개발하다 보면. 더 키워야죠. 512기가부터 시작해야죠. SSD로. 아니 그래서 저는 이번에 WSL 쓰면서 생각이 든 건데 굳이 윈도우는 쓸 필요 있나? 리눅스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제가 도커에 처음 엄청나게 큰 매력을 느꼈던 거는 이제 리눅스를 썼기 때문이긴 네. 하거든요. 또 리눅스 쓰면 되지 않나? 윈도우에 내가 쓰는 것도 없는데 근데 맥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냥 버추얼 박스에서 하세요. 버처박스도 그렇게 경험이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투진 않는데 리눅스니까. 아니요, 불편한 것 같아요. 그냥 맥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럴 거면. 그렇죠. 그럴 거면 맥이 편하죠. 근데 약간 도커가 너무 편리한데 뭐 윈도우나 리눅스에서는 아니 맥에서는 아직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게 네이티브가 VS 아니니까. 코드 쓰면 돼요 이제. 그래서 VS 코드 온라인으로 하면 네. 도커 이거 걱정 안 하고 써도 되는 것 같아. 거기에 다 띄워놓으면 되잖아요. 도커 컴포즈로 거기다가 네. 띄우고. 아닌가? 그것도 데이터가 크면은 거기 스토리지 제한에 걸리려나? 근데 내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VS 코드 온라인은 그 기덥도 VS 코드 온라인 제공해 주잖아요. 아직은 안 할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나중에 해주면은 네네네네. 결국 거기에다 환경 잘 만들면은 맥은 이제 점점 싼 거 사고 에어 같은 거 사서 이제 들고 다니기만 편하게. 그쵸, 에어 같은 거 사서 그냥 에디터만 띄워 갖고 쓰면 느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브라우저 똑같네 결국. 아까 크롬 그러네. 가속 끄면 또 느려지겠네요. 그러니까 크롬북 사야 되겠어 이제. 애플을 빨리 이거 해결해야 돼. 아니 근데 진짜 애플이 잘한 거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맥북이 아니라 아이패드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아이패드는 절대 성능에서 느려질 일이 없으니까 애시당초에 대신에 이제 사팔인 거죠. 그렇죠, 48이죠. 근데 약간 그거 제한인 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그 네이티브로 돌아가는 앱들은 너무 좋아서 그런 건 진짜 그게 그러니까 네이티브로 잘 만들어서 그런 거지. 그렇죠. 웹 앱으로 좀 못 만든 앱들은 아이패드 앱도 엄청 허접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팔이라서 느려진다기보다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적어도 그 VS 코드 온라인 같은 경우 아이패드 들어는 가지는데 들어가죠. 안 되는 기능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해상도가 좀 이상하고. 그것만 해결되면 아이패드로 VS 코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SC 키가 없잖아요. 예? 아이패드에. 나 ESC 키는 안 쓰잖아요. 필수 아닌가요? 이맥스는 아니구나. 네네. VI만 필수구나. VI도 안 쓰니까 VS 코드 온라인은 밑에 터미널 뜨고 위에 에디터가 그러네. 있는데 네. VI 띄울 이유도 없잖아요. ESC는 한번 시도해보고 알려주세요. 글도 쓰시고. 네? 이미 엄청 많이 쓰세요 아이패드. 아이패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포기했어요? 아이패드는 지금 아이패드 그 키보드만 따로 샀거든요. 네. 바로 전 버전에 이제 키보드 38만 원짜리. 네. 확실히 좋아요. 키보드 감이 저는 사실 기존 맥북보다 훨씬 좋고 소리도 안 나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개발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아이패드 OS가 좀 구려가지고 개발은 못하고. 근데 좀 많이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점점 아이패드 OS가 좀만 좋아지면 뉴 맥북 이런 거 사는 거보다 아이패드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맥 OS 하면 뭐 백신 깔아야 되고 이거 강제로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정부도 아직 아이패드에 백신 깔란 말은 안 하니까. 뭐 VPN도 되고 다 되더라고요. 아이패드에. 그러니까 회사 사이트 어떤 특정 들어가려면 VPN 붙고 해야 되잖아요. VPN도 다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이번에 나온 키보드 처음에
기사만 봤을 때는 진짜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뭘 저걸 40만 원에 팔 아이패드 에어를 사거나 아이패드 그 미니 사고도 남을 돈인데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백화점 가서 이제 구경하다가 딱 한번 쳐봤거든요. 아, 딱 달라요? 쳐보는 순간 아 이거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 공중에 떠 있어서 치면 막 흔들거릴 줄 알았어요. 화면이. 근데 하나도 안 흔들거리고 진짜 키보드 치기 좋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기존 스마트 키보드는 사실 다 쓰레기였는데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충격적이에요. 들어보면은 진짜 무거워요. 무겁긴 한데 네. 뭐 무거워도 괜찮아요. 깜짝 놀랐어. 무거운 걸 다 커버 치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서는 어떻게 좀 호환 안 되겠죠. 또 좀 구멍 뭔가를 하나 하지 덮어서 이제 새로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지금 약간 안 되는 게 그 아래 키보드 쪽에 옆에서 USB-C로 충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다가 막 안 꽂아도 돼서 좀 깔끔해요. 근데 이쪽 아래쪽에서는 그 단자 호환이 안 돼요. 그 USB-C 어댑터나 액세서를 못 꽂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 좀 개선되고 막 하다 보면 진짜 그 키보드만 이렇게 딱 놔두고 그 서피스 랩탑인가 하려고 네. 했던 것처럼 딱 들고 가면 타블렛으로 쓰다가 여기에 딱 꽂으면 컴퓨터의 유선랜에 이제 막 USB 다 연결돼서 키보드도 좋은 환경일 것 같아요. 딱 하나 문제는 아이패드 OS가 문제. 네. 이번에 좀 많이 바뀌어야 될 텐데 뭐가 많이 바뀌어요? 아이패드 OS가 6월 WWDC. 사실 iOS는 더 이상 바뀔 게 없고 아이패드 OS가 진짜 맥처럼 이렇게 화면 여러 개 뜨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너무 제한적이라서 그걸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파리 그 브라우저 해상도도 아이패드 그 넓은 해상도인데 AWS 콘솔도 안 보여요. 글씨만 크게 보이고 글씨 작게 보일 방법도 없고 그 그것 제한이 때문에 있어서 아이패드가 빠른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떤 뭐 데이터독이나 이런 좀 화면 큰 사이트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막 버튼 누를 수가 없어요. 차라리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그게 되는데 아이패드는 그게 안 돼가지고 아 그래서 약간 네이티브가 좋은 것 같아요. 네이티브로 만들어 주세요. 무엇을? 모든 걸 다. 낙교님이 명령하셨는데 과연 몇 개 회사가 응답을 해줄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면 전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 뭐야 그거 지워요. 뭐요? 광고 이런 거 애드블럭 이런 거 지워야죠. 회사 돈 벌게. 아 에드블럭이요? 애드블럭 쓰면서 회사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에드블럭? 애드블럭 지워야지 회사가 돈도 벌고 그걸로 네이티브 만들어주죠. 아닌가? 애드블럭 써서 돈이 안 되니까 네이티브 팔아먹게. 네이티브는 뭐 에드블럭 거는 거 아니니까.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tandard output. FM.